59쪽 수라인데 방문객 했을 때랑 비슷하게 서정관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기억하는지 볼게요. 서정관례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담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압축적인 관례를 우리가 서정이라고 합니다. 서정은 다른 말로 해서 무슨 관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례? 그치. 시예요, 시. 시가 서정이고, 그럼 허구성을 지니고 있는 건 서사관례죠. 이제 엇박자 뒤 할 때. 그래서 이 서정관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다. 그래서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를 드러내주는 거를 우리가 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있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되게 하나하나의 시어의 의미를 많이 담아서 표현하는 게 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나 운율로 표현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시는 시에서 화자와 그 처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서, 기쁨, 슬픔, 그리움과 같은 정서를 그려내서 독자한테 전달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정관례는 압축적인 관례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따지면 생각이죠. 그 생각을 시어 안에 녹여내서 독자한테 전달하는 관례를 서정관례라고 하더라. 뭐 그런 얘기고요. 그 서정관례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주제 형상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고2 때까지 그냥 고3 때까지 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특정한 양식, 형식이 있어야 돼. 그 형식 아래서 전개를 해서 뭐가 있냐면 이 작자가 말하고자 했던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시가 있어야 말을 하지. 그 얘기야. 그 형식들을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게 모두 다 뭐니까? 형식들이니까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시를 분석해서 시의 의미를 알아내자 이 말이야. 그럼 볼게요. 시인은 시어, 운율, 심상 이게 구성 요소지. 여러 가지 시어들이 있고요. 운율감 있고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고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써서 어떻게 주제를 나타낸다. 자, 시인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시어를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시를 만들겠지. 그리고 그걸 나름대로 배열을 해서 운율을 만들겠죠. 또한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심창을 구체화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한마디로 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문학에서 하나의 유기체란 말을 해. 근데 원래는 유기체란 표현을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쓰냐면 과학에서 많이 쓰죠. 과학에서 각 우리 신체에 있는 장기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 유기적 관계라는 게 뭐냐?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우리가 유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예요. 문학에서도 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둘이 긴밀한 관계다 이 말이잖아요. 유기적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면 살아가는 집단인 언어 공동체.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 자, 백석 때문에 그래요. 자,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언어를 쓰는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한국말, 그러니까 우리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어 공동체라고 해요. 근데 그 언어 공동체도 하위 갈래가 있어. 하위 분류가 있어. 봐. 너네가 쓰는 거. 20대, 30대, 40대, 50대가 쓰는 언어가 다 똑같아? 다르지. 점점 차이가 벌어질수록 더 크겠지. 10대랑 50대가 쓰는 단어가 같아? 다르잖아. 그런 걸 각각의 언어 공동체라고 해. 이거는 각 나이나 계층이나 혹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방에 따라 나눠질 수 있어요. 지방에 따라 나눠지는 것 때문에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언어 공동체도 영향을 미친다. 시인이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담아서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창작하기 때문이다. 했어. 이게 왜냐면 백석이 특정한 지방의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지방 기억하는 사람. 백석이 머물렀던 옛날의 장소 혼자 살았어요. 여기서. 평안도 지방입니다. 확인해놔야 돼요. 이따 하겠지만 평안도 지방의 방언을 쓰고 있다. 즉 백석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걸 썼냐냐. 여러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 공동체를 존중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남긴 거잖아요. 그죠? 평안도 방언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백석 수라를 할 것인데요. 백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백석은 아마 학교에 계시는 그리고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인으로 꼽혀요. 1번, 시가 너무 서정적이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게 1위고요. 2위, 잘생겼다. 자, 이 시인들 중에서 현대 시인 중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 윤동주 잘생겼고 그 다음에 백석 잘생겼어. 백석 사진 보면
엄청 눈도 또렷하고 머리는 약간 이렇게 부수수하게 있는데 엄청 잘생겼다는 게 티가 나요. 이목구비 엄청 또렷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여튼 자 근데 이 백석이 특징이 있어. 서정성이 짙은 문학을 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문학을 쓰는데 백석의 시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 산문시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이 산문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사실 안 맞는 표현이야. 시는 서정갈래라고 했잖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문이지? 운문이잖아. 그럼 운문인데 왜 산문시란 표현을 썼을까? 시인데 길다는 얘기야. 그래서 백석이 쓴 시를 보면 막 뚱뚱해요.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 그냥 이건 들으세요. 남신이도 유동 박실몽방이라든지 흰 바람벽이 있어. 이런 작품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또 유명한 게 수라야. 수라는 상대적으로는 산문시 중에서 좀 짧은 편이에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분량이 적은 편이야. 이런 특징이 있고요. 더불어서 백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백석은 시 안에 뭐를 많이 녹여내려고 했냐면 전통이나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시를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뭐가 많이 드러나냐면 그 당시에 백석이 머무르고 있었던 평안도 지역의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지방의 풍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시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갔니? 평안도에 방언을 썼다는 게 그 평안도 지방에 있었던 전통이자 방언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들어갈게요. 옆에 보시면 이제 바로 옆에 개관이 있습니다. 제재 개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이 시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 특히 제목 되게 중요합니다. 볼게요. 자, 갈래 현대시이고요. 자유시, 서정시 설명했지? 서정, 감정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형식 없이 쓴 것을 자유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예요? 서사적이라고 했어. 아까 뭐라 그랬더라? 백석시는 산문틱한 느낌이 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서사적이라는 건 이야기 같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나와. 누구 이야기? 거미 이야기. 거미 가족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있다. 뭐 거미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제재, 거미 가족이 헤어졌어. 누구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이야. 그쵸? 그래서 주제,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적 대상을 의인화했어. 시적 대상은 내가 시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중심적 대상을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시적 대상 누구야? 그렇지. 내가 바라본 대상이잖아. 거미야, 거미. 거미를 뭐 했대? 의인화해서. 막 이것에 엄마나 누나나 형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의인화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자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시장이 전개가 되고 시적 정서가 심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그 얘기를 깜빡했네요. 백석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거미 가족이 단순히 진짜 리얼 거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거미 가족이 나 때문에 헤어진 상황이 나왔어. 사실 그건 뭘까? 일제강점기에 누구를 상징하는 거지?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 그 당시 피난도 가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이렇게 흩어 지내시면서 그 일제의 지배를 받으니까 되게 많이 찢어졌죠. 이산 가족이 많았어. 그런 거를 상징을 했다라는 거야. 누가? 거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수라 있습니다. 수라 제목 중요하다고 했죠? 먼저 제목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려우니까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발표. 수라는 뭐의 준말일까요? 아수라의 준말이에요. 그럼 그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수라는 어떤 의미냐면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따왔냐? 수라라는 표현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수라예요. 그러면 난장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원을 생각을 해볼게요. 난장판을 의미하는 수라가 제목이 된 이유는 이 아수라에서 따왔기 때문인데 이건 아수라에 대한 추가 설명이야. 아수라가 뭐냐? 아수라 장 중에서 아수라는 뭐냐 이 얘기야? 얘는 불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이제 불교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어떤 신들이 나오냐? 아수라라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관장하는 게 있어. 맡은 직책이 있다 이 말이야. 역할이 있어. 어떤 역할이냐? 얘네들은 뭘 좋아하는 신들이냐면 불교치고 싸움, 혼란
다퉈, 맨날. 그래서 얘는 뭘 좋아하는 신이냐면 싸움과 혼란을 사랑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수라장의 어원에 대해 생각할게요. 아수라라는 것은 싸움이나 혼란을 좋아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아수라장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수라 플러스 장이야. 장이 뭐야? 장소야. 그 장이, 그러니까 대화의 장이 열렸다 할 때 그 장이지. 그러니까 장소가 있다. 즉 아수라의 장소가 펼쳐져 있다는 건 아수라들의 장소는 뭐 하는 장소야? 맨날 싸우겠지. 치고받고. 그러니까 아수라장의 어원은 그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태. 즉 아수라, 신들이 싸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아수라장에서 따와서 제목을 뭐라고 지었대? 수라. 수라 난장판이야. 그러면 난장판인데 그 난장판의 의미가 어떤 걸로 있냐? 정리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수라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 있죠? 중요합니다. 의미도 중요하고요. 자, 일단 볼게요. 뭐의 준말이냐? 아수라의 준말이에요. 아수라의 줄어든 말, 준말. 그래서 수라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인한? 싸움.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아수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쓸게요. 자, 아수라의 준말. 싸움으로 인한 혼란.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 이건 어원적인 의미를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수라, 아수라장을 겪고 있는 건 어디야? 어디야? 우리나라잖아. 조선이잖아. 그치? 근데 그 조선의 우리 민족의 상황이 뭐야? 개판이야, 개판. 그죠? 일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일제강점기가 약 10년대부터 45년 광복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극심했던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발표된 게 그쯤이에요. 1930년대 언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중요하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를 상징하냐? 이 아수라장은 우리 국가,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을 상징할 수 있고요. 그 민족의 상황이 아수라장인데 그 아수라장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시어가 이 작품에서 뭐라고요? 거미라고요. 그래서 이 거미가 우리가 상징하는 이산가족이야.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 가끔 또 남북 이산가족 그거 말고 피란으로 인해서 이산을 했어야만 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특히 2번 의미 중요하고요. 1번도 중요해요. 얘 어원 아는 거. 그리고 3번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이건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절대주의적 관점. 이 시만 가지고 봤을 때 뭐가 아수라장이야? 내가 거미를 쓸어버려가지고 거미들끼리 떼어놓은 게 내가 아수라장으로 만든 거잖아. 거미 가족의 현실, 그 거미 가족의 해체. 내가 해체시켰잖아. 거미 가족을 내가 붕괴시켰잖아. 거기에 대한 거를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한 거죠. 거미 가족의 해체와 붕괴를 상징할 수 있더라. 오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라 들어갈게요. 내려갈게요. 자, 보시면 중심 소재 거미가 나왔습니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미 새끼가 나왔어. 조그만 거미가 나왔어. 중심 소재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거미예요. 시적 대상 1번. 한 3마리 나오거든요. 1번이에요. 그래서 이 거미를 좀 생각해 볼게요. 공간을 그려볼게. 이게 방 아니고 밖이야. 이렇게 있었을 때 대충 그릴게요. 자, 이런 거미가 있다라고 합시다. 거미가 있었어? 있었는데 얘가 방바닥에 날였어.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공간 생각해 볼게요. 방바닥이야. 방바닥에 기어가. 그래서 내가 그 내려온 것을, 날인 내려온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문 밖 체크하고 별표.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 차디찬 밤을 느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있는 상황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미 새끼가 이 방바닥에 내려왔어. 그러면 이 방바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어떤 공간이었을까? 거미가 여기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거미 공간이야. 거미의 공간이야. 거미 가족이 뭐 했던 공간? 존재했던 공간이야. 여기 살았어. 응, 내려왔어. 그래서 그 방바닥에 내려온 걸 뭐야 거미네? 치워야지? 버렸어. 자, 봐봐. 내가 이렇게 거미를 자꾸 버렸어.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의미가 있어. 나는 내가 버렸어. 시적 화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참고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나가 누구야? 따지면 백석이야. 시적 화자인데 이렇게 대놓고 시 내에서 나야 라고 얘기한 걸 드러나는 화자라고 해서 무슨 적 화자라고 할까요? 그렇지. 표면적 화자라고 해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났어. 이게 지금 백석이에요. 근데 이 시에서 중요한 게 한 두 개 있어요. 제목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거 빼고도 두 개 있는데 정서의 흐름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랑 이 사람의 행동의 의미가 변한다는 거 하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의 처음 정서 어때요? 거미다. 버려야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서 1번입니다. 1번. 아무 생각 없었어. 죄책감 1도 없이 거미다. 버려야겠다. 해서 운 밖으로 쓸어버린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거미 공간한테 거미한테 있어서 나는 엄청난 큰 사람이잖아. 그래서 거인이 우리 가족을 찢어버린 거야. 그러면 얘가 방 밖으로 나갔어. 그 조만한 거미가 방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겠어? 못 들어오지. 그럼 이 밖이라고 하는 공간은 별표 해놨지? 어떤 공간이야? 거미 가족이 뭐 되는 공간이지? 그치. 붕괴하고 해체하는 공간이지. 없어져. 자, 봐봐. 그래서 문 밖의 의미가 처음에 있는 이 문 밖은 어떤 의미야? 부정의 의미야. 해체.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공간이야.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해체, 부정의 공간이에요. 이 문 밖이 나빠요. 그랬어요. 그래서 벌었어. 내가 실수한 거야. 그래서 그걸 틀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차디찬 밤이다 라고 했습니다. 차디찬 밤이야. 원래 밤의 이미지는 길고 외롭고 슬프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죠. 차디차다라고 했어.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시간적 배경,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밤이 차디차. 왜? 우리 민족한테 너무 실형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의미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시 자체로만 얘기를 하면 이 거미가 문 밖으로 나간 날이 정말 슬픈 날이죠. 해체된 날이니까요. 그래서 거미 가족의 현실을 나타내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번. 거미 가족의 현실을 드러낸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로 이것도 돼요. 거미 가족의 현실 더불어서 2번. 화자가 실수했다는 걸 슬슬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차디차. 내가 이 거미들한테 한 행동이 차디차다는 걸 안 거야. 내 스스로에 대한 약간 반성이야. 화자의 정서가 차갑다. 내가 너무 매몰차게 하는데 내 쫓자구나.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차디찬 밤이라고 했으니까 심상도 알 수 있어요. 차가워. 뭐지? 촉각이잖아. 그치? 봐봐. 차가우니까 촉각적 심상. 또 되는 거죠. 오케이?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어니젠가. 자, 제가 다른 색깔 펜 어디 갔냐? 내 보라색 펜. 자, 자, 어니젠가라고 했는데 모르는 단어 나왔어? 보라색으로 체크한 거 좀 확인해놔. 어니젠가는 어느 사이엔가, 언젠가, 어느 사이엔가. 이거는 해석돼야 돼. 알아야 돼. 사이엔가. 자, 어느 사이에 새끼거미 쓸려간 곳에 뭐가 왔다? 큰 거미가 왔다. 자, 그럼 시적 대상 2번 나왔어요. 체크하고 동그라미 2번만 할게요. 그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사이에 내가 버리고 있었어. 이러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왔냐면 큰 거미가 왔어. 자, 큰 거미가 왔다라고 하자. 근데 이건 이 사람이 생각이긴 하지만 아까 그 작그만 거미보다 더 크니까 어떤 거미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가 왔구나. 어미거미가 아까 내가 버려버린 새끼거미 찾으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건 엄마 거미가 애기 거미 찾아서 왔네? 뭐가 느껴져?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는 사랑, 모성애가 느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랑 애짠도 안 쓰셔도 돼요. 자, 모성애가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그거 버려가지고 얘가 찾아왔나 보다. 미안해. 이런 생각이 이때부터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슴이 찌릿한다. 봐봐요. 정서 변화 시작. 여기서 앞에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부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또 큰 거미를, 자, 그럼 두 번째 의미도 달라져요. 이 사람이 계속 거미를 버려요. 여기부터 의미가 달라요.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서 밖으로 버리면서, 그러면 이 큰 거미도 너도 나가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떤 의도야? 진짜 아까 처음처럼 새끼 거미 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아니지. 내가 얘를 여기로 내쫓았으니까 여기 있겠지? 그럼 너도 저기로 가서 네 애기랑 만나라. 이런 의도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제외하기를 바라는 거야. 좋은 의도야. 처음 빼고는 다 좋은 의도야. 알겠지? 생각하시고요. 찬 밖이라도 비슷해. 차다라는 이미지가 계속 가고 있어. 안 쓸게. 촉각이야 지금. 찬 밖은
힘들지? 창밖이 어디야? 문 밖이지. 근데 여기서부터 문 밖의 의미가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문 밖이 어떤 곳이었어? 새끼 거미를 홀로 내쫓은 그런 나쁜 공간이었지.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얘는 좋은 공간이야. 새끼 거미랑 엄마 거미랑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 뭐야? 자비, 연민, 동정하고 있어. 그럼 내 감정이 어때? 슬퍼. 아, 내가 실수했어. 서러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3번. 정서가 더 세져요. 그렇게 해서 아유 잘 만났을까 어쩌을까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내 아릿한 가슴이 뭐 하기도 전이다? 삭기도라는 것은 가라앉기도라는 뜻이야. 해석돼야 돼. 자, 가라앉기도 전이다. 그러면 나의 정서 네 번째, 가슴이 아려요. 그죠? 근데 내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내 감정이 진정되기도 전에 어디에서 더 조그만 애가 왔어. 봐봐, 크기를 따지면 어디서 좁쌀만한 아래에서 가재 체크하시고 별표 해석돼야 돼요. 자, 제가 보라색으로 체크한 거 잘 보세요. 이제 막 깨어난 듯한 발이 채 서지 이렇게 서지도 못해 이러는 것 같아. 그런 애가 왔어. 그러면 세 번째 대상, 내가 거미 몇 마리 만나니? 3마리 만나. 특히 마지막 마리가 중요해. 이 친구 많이 나와요.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에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꿈찔꿈찔 거린다. 여기서 막 뭔가 찾는 것처럼 뭔가 다닌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해내. 자, 과장해서 그렸어요. 자, 보이지도 않아. 얘는 좁쌀만 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만난 거야. 그럼 얘가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엄마도 그냥 보냈는데 얘가 그걸 또 찾아서 애가 자식이 또 있었네? 그거를 찾아서 또 왔나 보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겸사겸사 보면 좁쌀만 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약간 비유적인, 지규적인 표현이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좁쌀만 하다고 자세하게 묘사했으니까 시각적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게 하나 있어. 나는 점점 슬퍼. 가슴이 메이는 듯 하다라고 했어요. 정서 확장 5번.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좁쌀 같은 거미는 정말 차마 손도 못 대게 있어서 진짜 터질까봐. 그래서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이렇게 손을 내어줬어요. 내 손에 올라와서 내가 조용히 저 밖으로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 자,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이 어떤 거미? 1, 2, 3 어떤 거미? 3번 거미야. 자, 정확하게 지칭? 얘야, 얘. 제일 미니 거미. 자, 그 미니 거미가 어때? 울고불고 할 것이래. 왜냐면 나한테 이렇게 완전 걸리버 여행기잖아요. 완전 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얘가 울고불고 해서 무서워서 막 도망가. 나를 무서워히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 그래서 내가 더 서러워지는 거는 나는 좋은 의도에서 그런데 얘가 가버리니까 더 안타깝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이 울고불고 한다든지 무섭게 생각한다든지 이건 내 생각이잖아. 얘가 그냥 간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인법을 쓰고 있다. 거미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서럽게 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것 계속 나와. 이 작은 게 어떤 거야? 3번 거미야 계속. 그 작은 것을 고이 중요해. 보드라운 종이. 별표. 자, 종이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손으로 안 되니까 종이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종이냐면 보드랍다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얘가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엄청 좋은 종이를 골라가 줬다는 거야. 뭐가 드러나? 애정, 그리고 연민, 자비 뭐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에서 느낄 수 있는 애정.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보드랍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심상도? 촉각도 심상도. 부드럽다잖아. 촉각. 이해되죠? 이렇게 하나. 그래서 또 문박. 자, 중요하다. 앞에 있는 1년의 문박키랑 얘랑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 꼭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A. 자, 이거 4시야. 이렇게 나온다고. A, B에서 A, B와의 공간의 차이를 서술하라.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B는 달라요. 어떤 공간이냐? 내가 얘를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가지고 얘도 어떻게 했어? 너도 나가라. 이렇게 버렸어. 근데 나가의 의미가 좋아? 좋은 거지, 여기서는.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 밖으로 버리는데, 살짝만 읽을게. 이것을 엄마나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을 걱정을 하면서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낸 의도는 문 밖으로 보낸 건 어떤 의도에서야? 이 공간이 거미 가족이 아까는 해체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뭐 되는 공간이야? 다시 만나는 거. 얘들아? 재회의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재회의 공간으로서의 긍정 의미로 바뀌었다. 중요하다. 바뀌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그래서 저기 엄마랑 내가 뭐 누나나 형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의인법이야. 특히 의인법 여기 잘 드러난 거야. 엄마랑 누나 형 얘기했으니까 가까이 이것이 뭐예요? 3번 거미. 이것이 걱정을 한다. 뭐 걱정한다도 다 의인법이지.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어?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리 엄마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했으면 좋겠다? 만나길 바라는 거야 얘네가. 하고 그랬을 때 나의 정서 살짝 내려갈게. 이러면서 뭐 한다? 슬퍼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울게요. 슬퍼한다 라고 했어. 즉 나의 정서가 이 가족을 거미 가족을 생각하면서 점점 심화되고 슬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번.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뭐예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함으로써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걸 보여줬는데 이거를 내가 반성하면서 그거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거미가 진짜 거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해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 우리 민족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이 상황에서 해방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다시. 그래서 우리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의 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고요. 형식 조금 다루고 마무리할게요. 자. 전반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비슷한 구절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구법 비슷한 구절 같이 오는 대구법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중요한 거 얘가 가지고 엄마 누나 형 뭐 무서워한다 서로 난리 났다 그랬지? 의인법 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떤 효과? 정서를 심화하고 있더라.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플러스 뭐도 있냐? 봐봐. 한다, 서럽게 한다, 서러워한다, 아물거린다, 슬퍼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 니은다 어미를 쓰고 있어. 현재형 어미라고 그러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진짜 내 눈앞에서 이 사람이 거미 가족을 해체시켰다가 붕괴시켰다가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한테 뭘 주냐? 생동감을 주더라. 그런 얘기야. 생동감. 그래서 눈앞에서 이게 마치 드러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거 하나 있고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안 했어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니젠가 체크했죠? 아까?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가제 있었어요. 얘네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방언이에요. 어느 지역 방언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평안도. 그치?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다 쓸게요. 평안도 방언이라고 했고요. 이 평안도 방언을 써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효과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래 방언을 쓰면 이런 효과가 따라 붙게 돼. 시골틱한 좀 구수하잖아. 그런 거를 이제 말을 좀 바꿔서 향토적이다. 내지는 토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향토적, 토속적. 중요.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옆에 살짝 보면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수라의 의미 중요하다고 했어요. 발표 한번 할게요. 수라는 어떤 의미냐? 아수라장. 근데 뭐가 아수라장이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이 아수라장이다. 라고 해서 수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시의 제목인 수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 좋아하는 존재. 이게 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또한 큰 혼란에서 빠진 상태인 아수라도가 아수라장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걸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창작되었음을 고려할 때 일제강점기에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황을 거미가족으로 어떻게 우회적 돌려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빗대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수라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밑에는 정서 변화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점 심화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1번 있어. 이것도 읽어봐. 앞에서 내가 다 설명한 내용이야.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봐야 돼. 밑줄. 점층적으로 구조되고 있다. 점층이라고 하는 건 정서가 쌓인다는 거예요. 정서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쌓이면서 더 슬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층적이라는 표현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요 별표 크게.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보통 시험 나오면 이런 보기 같은 걸 주고 이야기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러한 배경인 걸 고려할 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자, 그래서 수라는 아까 얘기했어. 이건 제가 읽었던 내용이고요. 여기부터 읽을게요. 1930년대는 일제의 극심한 수탈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받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살아남으려고 고향을 떠나거나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수라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 시인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고향을 잃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을 어디에? 수라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라는 거죠. 얘들아 이거 옆에 지식 엿보면 잘 나와 있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 옆에 보시면 1번 있는데요. 얘는 그냥 한번 체크하고 넘길게요. 자, 심상, 운율, 시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정리하는 거야. 일단 심상 어떤 심상? 시각이랑 촉각이 있었어. 막 좁쌀 같다라고 한 건 시각이었고 막 보드랍다, 차갑다 이런 건 촉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율감 전반적으로 비슷한 동일한 시어 및 시구가 나왔다. 그리고 현재어미 달을 써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제가 아까 안 썼는데 당연히 정서 심화와 더불어서 주제 강조 운율 형성을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운율 형성이 있고요. 함축적인 시어, 수라, 차디찬 밤 이런 거 있었어. 누구한테?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아니면은 거미가족한테. 그 다음에 표현 방식 의인법 썼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발표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2번 백석의 시에 드러난 언어 공동체의 특성. 무슨 얘기냐? 평안도 방언 썼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시면 어니젠과 가제는 평안도 방언이다. 여기서 평안도 방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시에 활용해서 우리 민족의 삶과 생활을 표현했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게 백석시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있는 건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인 활동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라라서 본 진도는 다 나갔고요. 우리 남은 거는 이제 문법 내용 심화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드린 프린트 있죠? 걔 가지고 설명할 거니까 걔 잠깐 읽어볼게요. 세윤이는 가방 챙기고 아까 표준 발음법 해가지고 드린 거 있죠?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다른 학교 거예요. 근데 참조하라고 드린 거고요. 중간에 넘겨보면 딱 봐도 스타일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나와. 그게 너네 학교 거야. 맞아. 얘들아 읽어보고 있어. 태윤이는 일단 영상 제가 보내드리면 보시고요. 이번 주 숙제 나갈게요. 그거 챙겨가시고 그리고 제가 보충 가능한 일정 물어볼 거거든요. 태윤아. 선생님 카톡 답장해주세요. 알겠지? 이거 보충을 그러니까 어떤 보충이냐면 따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맞으면 문법 문제 질문하라고 그런 용도야.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거는 아까 내가 걷어갔으니까 프린트 다시 드릴게요. 그 책 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수업할 내용 중에 이 내용 설명할 거야. 그거에 필요한 프린트고 이거는 응 변동 문제 추가거든. 다른 애들 줬어. 이거는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풀어봐. 근데 푸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있는 거는 이번 주는 따로 분량 안 정해서 전체가 숙제인데요. 시험 범위 아닌 거 빼면 내용은 많이 줄 거예요. 잠깐만. 3반 애들은 네. 시험 보는 애들, 네. 2학년 애들 네. 끝나고 오기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요. 연락이 없었어가지고 그런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전화했더니 뭐 끝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그래서 직전에 통화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태연아 여기 네. 전체 다 숙제는 전체인데 너무 많으면 근데 빼면은 한 절반으로 줄어요. 시험 범위 아닌 거 빼면. 시험 범위 아닌 거고 아닌 거 빼면. 시험 범위 아닌 거는 문법 내용 중에 문법 변동 아닌 건 다 제외하시고요.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안 배운 거는 다 아닌 거야. 5명 왔어요. 5명이었던 3명 안 왔네요? 네, 심가율, 이은호, 이하사 이렇게 안 왔는데 현서는 오늘 지금 수학학원에 있어서 못 올 것 같다 했고 이 은호는 끝나고 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바로 보내준다 했고 친구는 스카이 있대요.
가율이요? 아까 왔던데? 제가 봤는데 못 있는 거야. 근데 가율이는 찾으면 될 것 같고 은호는 알겠어요. 네. 애들 지금 거기서 시험 보고 있어요. 5명? 네. 거기서 네.